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저녁 식사는 잘 챙기시고 함께하고 계시죠? 어젯밤에 열렸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좀 진전을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좀 이런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요. 중국의 봉쇄 영향 그리고 일본의 엔화 약세 등 아시아 증시의 악재들로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 안에서 이 테마들의 급등락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 모시고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이러한 이무학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시장에서 조금 새로운 종목들까지 챙겨서 우리가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1시간 홍당무와 함께 보시면서 알찬 시간들로 꽉 채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 홍당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략까지도 세워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무학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실까요? 네, 진짜 코로나 막바지에 저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요. 네, 제 가족들이랑 확진이 계속 돌아가면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엔데믹이 걸려보니까 이제 피부로 와 닿네요. 가장 확실한 이 면역. 그래서 백신보다는 한 번 걸리면서 이게 엔데믹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지금 걸리면 좀 억울하죠, 그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엔데믹 구간 한 3, 4월 이제 3월 또 거의 다 갔고요. 4월 달까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이 회복될 것 같고 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조금 진전의 흐름, 이게 한 번에 봉합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잘 되는 흐름들 계속 좀 최악의 사태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좀 겨울도 이제 거의 다 갔고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그죠? 전쟁 리스크도 정점이 지나가고 증시도 빨리 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서 우리가 테마 얘기 좀 그만하고요. 제가 군사 얘기, 또 정치 얘기, 또 이런 질병 얘기,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주식인답게, 전문가답게 주식 얘기, 실적 얘기, 성장성 얘기, 펀더멘탈 얘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목이 조금 어려워 보이시긴 하는데 얼른 네. 좀 쾌유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더더욱 집중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이 시장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종목들까지 챙겨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에 비해서 힘을 많이 못 쓰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가장 큰 이유는 주도주가 없습니다. 시장에 이 주도주 없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이클처럼 주도 업종이 있으려면 주도 수급이 있어야 되고 주도 수급이 있으려면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악순환의 고리처럼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내수용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전체 나라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70%가 소비형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거는 다 아시죠, 그죠? IT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 이런 쪽으로 수출의 나라인데
대표적으로 IT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여러분들 참 답답하심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죠. 미국의 이 반도체가 똘똘 뭉쳐서 미국 기업끼리 이번에 뭐 엔비디아도 삼성을 배제하고 인텔에 이 수주를 맡기면서 삼성전자가 뭔가 좀 기술력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좀 따등하는 느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이런 거죠. 뭐 지정학생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미국 기업,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으로 인한 이 불합리화, 미국의 반도체 동맹 여기에 따른 피해가 본의 아니게 삼성전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쪽도 뭐 러시아의 공장이 뭐 폐쇄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도체 공급 이슈 지금 뭐 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가 없죠, 그죠? 반도체 이 공급 대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뭔가 좀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테슬라 또는 뭐 애플 뭐 이렇게 뭔가 좀 치고 나가는 종목들 대장주들이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좀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방금 앵커님이 질문 주셨던 이 국내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적은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도주가 없어서 시장이 가지를 못한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이 애매모호한 시장 안에서 굉장히 최근에 테마주들이 급등락이 강했는데 이 테마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이 되면서 조금 잠잠한 분위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테마성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놓아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장 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그 예전에 좀 오래된 사람인 거를 제가 개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두 번 죽이는 거죠. 그거는 증시를 개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뭐냐면 가뜩이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 대형주 안 가는 거는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코스피 스타트입니다. 코스피 스타트가 아마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증시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들 이 평균 투자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작년에 한참 3,300 지수 흐름에 이어서 지금 보면 2,600까지 깨졌다가 2,700선은 가까이 회복했습니다. 하락폭에 어때요? 빠질 때는 거의 600포인트가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100포인트, 약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반등이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반년 이상을 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냥 코스피 지수 차트만 봐도 참 어려운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에 한 번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 죽이는 일이 뭐냐면 이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테마주들 있잖아요. 테마주들이 여러분들 이 시장에 보시면 요새 현대사료, 뭐 진짜 뭐 텐베거 종목 안 부럽죠, 그죠? 그냥 텐베거가 1년에 10배 오른 종목을 텐베거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아직 10배는 아니겠지만 어때요? 그냥 1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보름 만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이 현대사료. 이제 시장이 뭐냐면 지금 완전히 호랑이 없는 곳. 제가 아까 주도주가 없다 그랬죠. 주도주가 없다. 호랑이가 없는, 세상이 포식자가 없는 산에서는 누가 왕이죠? 토끼, 초식동물이 왕이죠. 그죠? 이런 장소에서 본 이런 급등주들이 탄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물리세요. 대형주들 고점에서 완전 물려있고 또 이거 힘들다. 테마주나 해야겠다 하면서 테마주도 여기서 뭐 TV에서 누가 사란다고 사고 막 수십 프로 수익 난다고 또 덜컥덜컥 또 팔랑팔랑기로 또 매수하다 보면 다 여러분들 또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노랑톡방에서 제가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는 종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익도 좋지만 많이 잃을 수 있는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제가 이제 안랩 고점에서 고점 찍고 거의 상한가 가고 밀리는 구간에서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안랩은 앞으로
최소 1년간 잡초도 자라지 않은 급락 신호가 나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피레침 음봉이라고 하는데요. 고점에서 대량거래 터진 이 꼭대기 피레침 모양의 음봉.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1년 동안 잡초도 안 자란다. 이렇게 빠지면 1년 동안 반등 없이 그냥 최소 1년 그냥 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고 나서 안내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죠? 중소형 철강주들도 고점에서 물리지 마라. 금강철강, 마이스틸, 한신기계, 북철강, 어설픈 조정 구간에서 절대 매수 금지하자. 테마주들은, 철강 테마는 한 번 주고 한 3개월 빠지고, 한 번 주고 한 3개월 빠진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에디슨 EV 쌍용차 인수 작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래 정지 당하기 전에 진짜 저런 거는 상패 좀 시켜야 되는데 저런 거를 금감원은 뭐 하나 몰라 그런 거 안 잡아가고. 근데 정말 어제 거래 정지 당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노란풍에서 말씀드리는 게 다 좋다 이겁니다. 테마주 대형주 안 가니까 마음 급할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 한다 칩시다. 근데 최소 3월에는 위험한 종목 하면 안 됩니다. 3월에 한정 감사 보고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장 폐지 시즌 최소 3월에는 위험한 종목 하시지 마라. 그래서 에디슨 이후에는 감사 의견 거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의견 지금 꼭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다 감사 보고서 지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감사 보고 나온 다 보세요. 다 적정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적정이 나와 있어야 되고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 이런 것들이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목은 이미 거래 정지됐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 참 두 번 죽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주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주린입니까? 그죠? 언제까지 촉법소년입니까? 그죠? 촉법소년은 가명이라도 받죠. 여러분들 주린이라고 손실 나거나 상장 폐지당하면 그 돈 누가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 사도 유통기한을 보고 사는데 주식 제발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좀 최소한이라도 종목 잘 보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 같은 방송 전문가라도 좀 잘 보시면서 피싱에 안 당하시고 사기에 안 당하시도록 선택을 좀 잘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장 폐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3월은 상장 폐지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의 감사 보고서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감사 보고서를 볼 줄 모른다 하신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님께 이 종목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라고 질문만 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노란톡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도 입장 링크 조그맣게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요. 이모학 전문가님 계십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과 이렇게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3월에 상장 폐지 시즌 정말 단어만 들어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최근 이렇게 종목별의 급등락이 정말 심했던 최근 시장 속에서 이모학 전문가님은 이러한 테마에 따라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만 또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우리가 수익률 화면도 함께 챙겨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한 종목씩 보도록 할게요. 보성파워텍 우리가 가장 먼저 테마성으로 챙겼던 종목이죠. 보성파워텍이 우리가 매수하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원전 대장주로 우리가 또 챙겨갔던 종목입니다. 50% 가까운 수익 챙겼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해성 TPC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모학 전문가님이 알려주셨던 종목인데 월요일에 28%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로 매수하고 벌써 27% 가까운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무가도 챙겨볼까요? 월요일에 굉장히 시세를 크게 뽑아냈던 종목이죠. 나무가 14%
30%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테마주보다는 실적이 있는 시세 좀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PCB 관련 종목들의 흐름부터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고 갈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시장에 2월부터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독자적으로 좀 이어갔던 섹터가 바로 PCB 관련주입니다.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 이 종목들이 조금씩 오름세가 더디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우리가 담아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다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를 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 중에서 가장 이 핫한,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실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촌스럽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요. 가장 기초가 지금 완전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번 달 3월 달 장세는 정말 요지경 장세라는 표현을 좀 써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옮긴다고 해서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을 했거든요. 용산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던 예전에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호텔 하나를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주가가 한 3, 40% 올라가는 흐름들. 또 아시다시피 자연과 환경, 서울역, 용산역 인근 숲길에 조성산업을 한번 했다라는 가로수에다 뭐 조경산업 꽃 몇 개 갖다 놨나 보죠. 그걸로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또 이 산업용 대마 마리화나죠. 대마 이 의료용이죠. 산업용이 아니라 이제 이 조성 검토를 한다라고 해서 마이다스 AI,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나고 정말 하다가 정말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요? 그 정도로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은 이런 것들도 시장이 하나입니다. 그죠? 뭐 악법도법이라고 이것도 시장 일부분임은 인정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춘다면 또 돌아오지 못할 길을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년이 12달이면 12달 중에 한 달 정도는 이런 장세,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장세가 있다라고 치면 1년에 한 11달은 좀 평상적으로 펀더멘탈로 가는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겁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의 원리고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게 보시고 잠깐 화면을 보시면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이 난리치고 시장 미쳐가는 장세에서도 대덕전자, 신텍,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런 PCB 4인방 종목들이 거의 다 신고가를 찍고 뭐 밀리더라도 뭐 많이 안 밀리고요. 거의 신고가 라인에서 좀 떠다니는 흐름도 보여줍니다.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어나 안 가고 있거든요. 그죠? 뭐 삼성전자 7만 원에 뭐 꿀 발라 넣은 것처럼 가면 미끄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이 끌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품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좋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땠어요? 로봇 관련해서 이 종목 RS 오토가 상한가 가는 거를 보고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종목을 찾아서 해성 PTC였죠. 그죠? 우리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바로 주가가 20% 이상 거의 상한가까지 폭등을 하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를 대덕전자 신텍을 오늘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누릴 때 사자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대장주가 딱 있는 섹터에서 다른 거 뭐 있지? 그죠?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 상한가를 보고 다른 로봇주는 뭐 있지? 이렇게 이 신고가 종목을 연구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신고가를 보면서 유행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가 종목을 연구한다는 것은 패셔니스트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패셔니스트가 되라고 그랬죠. 그죠? 이 패션쇼를 가보는 거예요. 신고가를 쫙 쇼핑을 하면서 이건 뭐가 유행이구나. 다른 거는 어떤 옷이 있지?
자, PCB 쪽에 다녔던 심텍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라인이구나. 다른 PCB 종목도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탑다운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종목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PCB 종목들 제2의 로봇 관련주처럼, 그죠? 해성 TPC처럼 PCB 후발주 우리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2의 로봇 관련주라고 하니까 눈이 번뜩 또 뜨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LG 이노텍도 애플과 메타버스와 플러스 PCB 관련주로 또 가져가고 있는데 LG 이노텍도 우리가 103% 넘는 시세를 또 분출한 만큼 PCB 중에서 이모학 전문가님이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 PCB 앞으로 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후발주의 종목 오늘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내일 또 장시작 전에 이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조그맣게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로봇 관련주 PCB 후발주 우리가 그 종목, 금도끼 종목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격리 중이라 금도끼가 없네요, 손에. 아무튼 뭐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니까 잘 여러분들 오늘도 맞춰주시고,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좀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테마주 너무 독입니다. 이게 뭐 테마주도 다 고점에 팔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게 테마주는 아니고 그만큼 고점에 물리기도 쉽고, 그죠?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손을 잡힐 때 안 잡히는 게 테마주 매매.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좀 눌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진짜 주식 같은 때는 물려도 마음 편한 종목이 최고입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 자, PCB 쪽이 왜 이렇게 좋은지 제가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기판 업체가 어떻고, 뭐 반도체 패키징 기판 기술이 어떻고, 이게 서버용이나 기존 PCB향이 아니라 서버용, 자동차용 PCB의 이 규격, 그리고 센티미터, 길이, 높이 다 집어치우고요. 오늘은 이것만 보겠습니다. OPM, 영업이익률이죠. OP 마진. 자, 2006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겠어요. 패키지 글로벌 이 기판 업체들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2006년부터의 이 흐름, 시가총액을 보면 자, 어때요? 역사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 정도에 가까웠을 때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한 14%, 15% 정도 영업이익률이 한참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과다 경쟁으로. 이게 영업이익 떨어진다는 것은 마진 싸움 한다는 거, 보태기 싸움 한다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 내가 더 싸게, 옆 가게를 죽여야 내가 산다. 답리다매. 그러다가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옆 기업들이 파산을 하면 이제 남는 자들의 또 독식이 막 이루어졌다가 또 그게 가열되면 또 가격 경쟁으로 또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 20년 동안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정점이 아니에요. 아직 한 15% 정도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대덕전자 영업이익률이요. 이제 10% 정도 좀 넘어갔고요. 신텍도 마찬가지. 코리아서킷도 5, 6% 정도. 우리나라 기판업체들이 좀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PCB 업체들의 이 가격 영업이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15% 넘기면서 주가도 장중 올해 내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이 좋다고 그랬죠. PCB, FPCB도 좋지만 이 오클러스양 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왜? 작년에 PCB가 기존에 여기서 PCB가 4개 정도 탑재가 되는데 오클러스2에는 6개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오클러스양 매출은 그냥 보너스 늘어난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자동차 쪽에 이 OEM 양으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맞잖아요. 반도체도 기판도 모든 게 자동차에 들어가면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엄청 비싸지죠. 전장용 부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장용화되는 기판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국내 보시면 기업사들 보시면 현대, 기아, 폭스바겐, 포드, 샤오펑 이런 기업들과 이미 납품이 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올해 납품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일단은 뭐 직전 고점 라인 때 제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거래량은 차트의 그림자다.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우리가 이 해성 TPC 거래량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1번, 2번, 3번. 그죠? 거래량이 1번 라인대에서 제일 많이 터졌고 2번 라인대에서 터졌는데 주가가 안 갔다. 3번 라인 시대는 반드시 온다.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거래가 여기서 한번 터졌죠. 그죠? 거래가 한번 터지고 2차 거래가 터졌는데 3차 거래량이 없어요. 3차 거래량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주가가 제자리로 왔어요. 작년 연말 거래가 터지던 시점에 제자리로 왔다라는 것은 이거를 제가 이 베이스 캠프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캠프. 주가가 시세가 산을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죠? 높은 산을 에버레스트 산 등장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여기서 등산 계획, 등정 계획을 세워서 등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캠프, 이걸 제가 베이스 캠프라고 부르는데, 등정을 아직 끝낸 것 같지는 않은데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다시 작전을, 다시 이 등정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죠? 이 베이스 캠프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서 다시 한번 거래량 급등 이후 베이스 캠프까지 주가가 늘린 종목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PCB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아직 부족한 만큼 좋은 섹터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말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후발주, PCB 후발주를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오큘러스라는 VR 기기에 또 탑재되는 PCB 수가 증가를 하고요. 자동차 부품으로도 또 납품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매출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에 따라 주가도 움직일 것이다라고 또 챙겨주신 만큼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과 함께 이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지금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내일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 종목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의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을 또 크게 보였던 섹터가 바로 정부 정책주였죠. 제가 굉장히 또 따끈한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몇 시간 전에도 올라온 뉴스인데요.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대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또 속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생각해보면 최근에 은행들에서 이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 대출의 한도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좀 이러한 내용들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금융 쪽에서도 좀 시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부 정책주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이무학 전문가님. 네, 화면부터는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은행에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죠. 한도를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는 5천만 원에서 한 3억까지, KB 하나은행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한도를 대부분 돌려놨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를 모두 다 정상화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부실채권이죠. 이 부실채권이 뭐냐면 통상적인 단어로 치면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했다. 신용대출이든 뭐 전세장의 대출이든 주식담보대출이든 뭐든 이게 부실채권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이 부실채권입니다. 지금 부실채권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뭐 연체율을 뭐 계속적으로 연체율이 낮다 보니까 한도 풀어, 뭐 정부규제 풀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좀 풀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연체율이 낮았다, 역대급으로 낮다, 역사적으로 낮다,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출금 상한유예가 있었습니다. 상한유예가 올해 9월까지예요. 이게 9월에 부실채권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게 힘들죠. 이자 유예, 만기 유예, 저리 추가 대출, 각종 지원금, 코로나 퍼퓰리즘으로 폭탄으로 지원금을 대출을 연장시켜주고 다 세금 감면해주고 다 해놨는데 9월 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미리 빗장을 풀어놓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회색 코뿔소거든요. 이 회색 코뿔소가 뭐냐면 주식에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이 있는데요. 블랙스완은 뭐 인지하지 못하는 검은 백조죠. 그죠? 돌연변이죠. 그거는 주식시장이 인지하지 못한 깜짝 놀랄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과 같은 뭐 그런 거는 블랙스완이라 하는데 회색 코뿔소는 뻔히 보이는 위험 이런 거 지금 9월 되면 이 코로나 대출금 상환 유예가 끝났는데 이거 위험한데 지금 가뜩이나 미국 금리 인상 빅스텝으로 5월달, 6월달 0.5bp씩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역전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되는 시점에 뇌관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색 코뿔소가 뭐예요? 코뿔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멀리 있어도 사람들이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뿔소가 다가오면 어때요? 워낙 이놈이 덩치가 크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무시무시하죠. 코뿔소가 나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뻔히 보이는 이 코뿔소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초식동물임을 보고 위험을 강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회색 코뿔소 이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제가 한다고 해서 뭐 대출 규제를 계속 다시 강화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겠죠. 부실채권이 많아진다. 그러면 부실채권과 관련해서 거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전쟁이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찾듯이 이렇게 유동성 파티가 끝났을 때 부실채권이 급증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업? 그래요. 미수채권을 돈 받아주는 회사. 그죠? 막 빚이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이자를 감당 못하고 2금융, 3금융, 4금융에 허덕여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미수금을 받아주는 회사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으로라도 이런 종목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코로나 대출금 상환 유예 9월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또 걱정이 되는데 이렇다면 부실 채권자가 늘어나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미수 채권 관련한 종목 또 챙겨 오셨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합법적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상장사고요. 채권 추심, 신용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금융자산 서비스, 그리고 해외 채권까지 자문 관리를 하는 회사고요. 현재 국내 신용정보회사 중 채권 추심업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신용은행 숫자 정도 됩니다. 지자은행 합쳐서 한 23개 정도. 네, 이렇게 채권 추심하는 업체가 23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한 15에서 16%로 일단은 뭐 니치 마켓이긴 하지만 네, 시장 점유율은 일단은 1위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기업들은
대기업 향 매출 비중이 뭐 안정적인 측면에서 높은 회사도 좋지만 이렇게 골목 대장도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의 이 구역에서 자기의 영역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그죠? 이걸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그죠? 이 강소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업은 일단 이 채권 출신 신평사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봤었던 CCB 종목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죠. 오늘 금독기 종목 3종목 있는데요. 거의 다 차트는 비슷해요. 뭘까요? 그렇죠.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면 급등에 있는 거, 테마주들이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지금 다 이 로봇, 철강, 중소형 철강주들, 그리고 식품용, 그리고 가스, 석유 관련 종목들. 또 특히나 잠깐 말씀드리면 번외적인 얘기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또 이 가스, 석유, 지방, 제가 하지 말라는 종목들이 있죠. 지방에서 그런 거 유통하는 회사들이 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3단계 또 이 러시아에서 자꾸 가스 잠근다고 하니까 3단계 이 경보 조치를 발동을 했어요.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만, 그러니까 반사적인 거예요. 석유? 오! 석유! 하면서 급등을 하는, 완전 지금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석유 가스 관련주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시면 동시효과에 시초가 갭쓸 때 전량 다 매도를 하시면서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이 종목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급등했다가 확 꼬꾸랐다가 막 난리부터 치는 거 말고요. 안정적인 거, 지금 좀 안정적인 거.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21선을 처음에 돌파했다가 실패했습니다. 21선 돌파 실패했다가 지금 다시 여기서 보면 실패를 한번 떨어지고 똑같은 자리죠. 한 번은 실패 자리, 근데 한 번은 뚫었다가 버티는 자리. 완전 틀리죠. 한 번은 주저앉는 구간, 한 번은 올라서 기다리는 구간. 자리는 똑같지만 주가에 확실히 추세가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 2차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너무 1차원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은행 주요, 보험 주요 1차원적으로 말고 우리는 항상 2차원, 3차원적으로 조금 더 깊게 봐서 이 종목 더 나아가서 채권 출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챙겨 오셨는데요. 신용정보 회사의 채권 추심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함께 챙겨가시고 이 종목의 전략까지도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지금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기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약 시간이 12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부 정책주들에서 굉장히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정부 정책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30년까지 원전 비중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0에서 3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우리가 보성 파워텍을 가져가면서 단 며칠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원전주 최근에 보성 파워텍을 대장주로 필두로 계속해서 올라왔고 너무 고점에 또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율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에서 25%까지 늘리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좀 핫한 이슈를 또 가지고 왔는데 전 세계 발전량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10%를 넘어섰다라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원자력과
풍력 분야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자력은 이미 시세 분출로 우리가 또 보성파워텍 말씀드린 것처럼 50%의 수익을 챙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풍력과 태양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쪽을 좀 정부 정책주로 추가로 챙긴다면 원전주만큼 좀 따라갈 수 있는 시세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크게 보면 좀 순환매적인 측면이에요. 원전주가 이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뭐 잠깐 쉬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원전 쉴 때 풍력하고 풍력 쉴 때 태양광하고 이 대체에너지라는 것은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미래 성장 동력이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뭐 못 사는 나라들,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빈민 국가들을 제외한 OECD 가입 국가는 대부분 다 탄소 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풍력 쪽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아직 좀 인프라가 우리는 많이 늦어요. 인프라 원전은 잘 하는데 풍력이나 태양광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나 이 설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땅덩이가 좁잖아요. 그죠? 땅덩이도 좁고 여기에 따라서 이 산업 자체가 태동 자체가 시작 자체를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시작 자체도 늦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42.19 마라톤 경기를 한다 그러면 얘네 한 20km 달렸을 때 우리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전은 똑같이 뛰었다 뭐 취소라도 우리가 한참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좀 따라잡으려고 지금 스퍼트를 내야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다음 정부도 이전 정부의 이 기조 깔아놓은 토대 말 그대로 처음에 페이스 조절을 해놨죠. 이 조절을 잘 이어서 가속도가 붙어가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람이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종목은 일단은 풍력입니다. 풍력. 그죠? 이 풍력 터빈을 만드는 회사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회사입니다. 시세가 풍력 테마가 벌써 바이든이 취임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냥 2년 정도 좀 안 된 것 같은데, 바이든 취임할 때 1년 반 정도 전이죠. 그죠? 그때 주가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 풍력 쪽이 시세를 못 내주고 있는데, 계속 봐야 되는 섹터임에는 분명하고요. 실적도 작년에 괜찮았어요. 실적 작년에 괜찮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속도를 좀 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페이스 조절은 좀 끝나야 되고요. 언제까지 페이스 조절할 겁니까, 그죠? 이제 달릴 때는 달려줘야죠. 우리나라 이제 서남권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민간 그리고 정부 합작으로 어떻게 보면 좀 판을 정부가 깔고 그리고 이제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대다수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판을 깔아놨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 언제요? 2030년까지 세계 5대 강국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 3년이 바다잖아요.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섬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섬나라랑 마찬가지여서 풍력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부 주도형 산업이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국산화를 계속적으로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다. 풍력 터빈이죠. 풍력 날개, 바람개비에 보면 날개 부분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풍력 터빈 기업이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증시에도 상당히 다 돼 있었고요. 근데 2개 남고 다 없어졌어요. 4개 정도는 상당 폐지당했고요. 왜요? 이쪽도 살아남기도 힘들어서 손들어 이제 살아남은 자의 이제 독식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2개밖에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이랑 이 기업, 그죠?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원전 테마로만 움직였지만 두산중공업 풍경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다른 기업 얘기는 뭐 두산중공업은 좀 빼놓더라도 이 기업은 아직 주가가 움직인 게 없어요. 걔는 풍력 원전 타고 갔잖아요.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 종목은 아직도 안 움직였어요. 잠깐 화면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왜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종가에 자전거래가 있었어요. 외국계 창구끼리 CS 창구가 100만 주, 이게 뭐 만주 10만 주다 100만 주, JP모건에서 75만 주. 그러니까 자전거래라는 것은 이게 통정거래는 불법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 통정거래라고, 통정거래는 불법입니다만 자전거래는 뭐냐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싹 바꾸는 겁니다. 주머니는 내 거니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 넣는 게 아니고 내 거 제 주머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 그럼 쓸데없이 자전거래를 왜 하냐? 100만 주씩이나. 왜 그럴까요? 자전거래는 거래량 증가를 위한 일종의 좀 꼼수? 트릭? 그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100만 주를 한번 싹 바꾸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처럼 보여주는, 유동성 보강의 효과를 보여주는 게 자전거래입니다. 그죠? 스스로 돌린다 그래서 자전이에요. 스스로 돌린다. 자전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가에 갑자기 3시 30분에 동시호가에 100만 주가 자전이 딱 돌길래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자전거래를 돌린 게 일단은 눈에 포착이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사투리를 보시면 이 종목도 안 올랐죠. 그죠? 이 종목도 21선 라인에서 살짝,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의 생명선, 한 달의 이동평균선, 20일의 평균 주가, 21선에 다 붙어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죠? 물려있는 종목. 제발 2번 죽지 마시고, 시장에서 테마주, 대형주 물렸다가 고생했다가 테마주 물려서 이제 완전 시장에서 아웃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좀 흥보를 가라앉히고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리를 좀 다스리는 측면에서 21선에 좀 붙어있는 종목분들 위주로 오늘은 금독주 세 종목 찝어왔고요. 뭐 기술적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래나 이 업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까지 한번 쫙 다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녹아들었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방송을 쉴 걸 했나 봐요. 목이 너무 힘드네요.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불편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얼른 쾌유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알려주신 종목, 마지막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풍력단지 조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계 해상풍력 강국이 될 것인데 여기 안에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마지막 금도끼 종목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요. 내일 이 종목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내일 이 종목과 이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 시장을 새롭게 또 주름잡을 새로운 금도끼 종목들 챙겨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 새로운 종목들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사고 파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